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고 현재 결혼한 지 3년 정도 되었는데요. 임신을 하려고 노력하던 시절 겪게 되었던 억울한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가족 간에 생기는 상처가 정말 깊게 남는 법이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려 하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남편과 저는 오랜 친구 사이예요. 어릴 적부터 서로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며 고등학교 시절부터 우정을 함께 해왔죠. 야, 어디가? 운동하러 갈래? 너는 무슨 여자애가 비 오는 날에도 뛰러 가재. 아, 진짜 무섭다, 야. 에이, 뭐 힘드시나? 그러면 마시고. 나 혼자 갈 테니까. 아이, 그런다고 또 혼자 가냐? 아, 같이 가. 둘 다 러닝을 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어서 대학에 가고 나서도 종종 만나서 운동을 하곤 했는데요. 너 러닝 많이 늘었다. 꾸준히 했나 보다. 그래, 너 공부한다고 해놓고 맨날 놀러 갈 때 나는 이거에서 이렇게 늘었다. 그래도 너도 아직 잘 달리네. 치, 이렇게 취미도 잘 맞고 맨날 시간도 같이 보내고 있는데 왜 마음은 모르냐? 남편은 항상 긍정적이고 사람을 배려하는 성격이었다 보니까 저랑 금방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오랜 기간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진 관계이다 보니 사귀는 동안 안정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고 남편도 오래 볼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지 취업을 하고 나서 바로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나 아직 자리도 못 잡고 있는데 괜찮겠어? 이제 인턴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너 먹여 살리면 되지. 몸만 와. 그리고 천천히 자리 잡고, 응? 꽤나 좋은 조건 아닌가? 결혼하자. 고마워. 그래, 그러자. 온화하고 착한 남편의 성격을 많이 좋아했던 저는 이런 사람과 함께 살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바로 수락했고요. 저는 어릴 적부터 아이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결혼을 하면 몇 가지 정해야 할 것들이 있잖아. 나는 다 좋고 다 맞춰줄 수 있는데 아이는 꼭 있었으면 좋겠어. 아, 정말? 왜? 난 네가 아이를 좋아하는 줄 몰랐어. 아이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어릴 때부터 혼자 있었던 시간이 많다 보니까 집에서 느껴지는 사람의 온기나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 형제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했고, 너희 집을 보면서도 부러워했어. 그래서 어릴 적부터 결혼하면 무조건 아이는 빨리 가지고 싶다는 게 내 작은 소망이었거든. 아, 그래, 좋아. 나도 아이 좋아하고 다복하게 자라는 것도 좋지. 난 찬성. 외동으로 자라다 보니까 여러 아이들이 집에서 시끌시끌 재밌게 있는 모습을 상상했고, 결혼하면 바로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걸 남편에게 이야기했을 때도 본인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그렇게 쉽게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우리가 일단 노력을 서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아는 선배 말도 들어보니까 난임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여간 많은 게 아닌가 봐. 그래서 나도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호르몬 영향도 많이 받을 테니까 식단 조절도 좀 하고. 우리 그리고 운동도 해왔으니까 더 나을 거야. 그래, 그러면 서로 계획 짜서 챙겨주자. 어때? 그리고 매일 밤 꼭 운동은 같이 나가게? 콜, 좋아. 너무 기분 좋다. 남편과 저는 결혼 전부터 아이에 대해 노력해보자고 하면서 몸 관리도 하고 계획적으로 생활했죠.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금방 아이도 생길 것 같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3년이 될 때까지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시댁에서는 조금씩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 이번에도 아니네. 언제쯤 아이가 생기려나? 왜, 또 아니었어? 진짜 쉽지가 않다. 그치? 너무 속상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 진짜 포기해야 하나? 다 내 잘못 같아. 어? 아, 왜 또 이야기가 그렇게 간대? 여기서 누구 잘잘못이 어딨어. 아기는 발이 작아서 걸음이 느리대. 지금 아주 아장아장 천천히 걸어오고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포기만 안 하면 반드시 올 거야. 아이고, 아이고, 고생 많았어. 매달마다 실패한 지 너무 오래되었지만 남편은 항상 저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칭찬과 지지 덕분에 계속 버틸 수 있었고요. 저랑 남편은 은행원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은 없는데요. 워낙 남편 집안이 좀 잘 사는 편이고 신우가 어린 나이에 피부과를 개원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웬만한 조건이 아니면 성에도 안 찬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였어요. 어머, 안녕, 안녕. 나왔어요. 아이고, 우리 딸, 우리 공주님 왔어. 나 힘들어, 엄마. 그래서 쇼핑 좀 했어. 구경할까, 같이? 이번에는 또 뭘 사왔어? 백이랑 코트랑 엄마 가방도 하나 사왔지랑. 봐봐, 요즘 새로 나온 디자인이래. 엄마 한번 들어보셔요. 아이고, 우리 딸이 최고네. 어디 한번 어울려? 어때? 완전 잘 어울리네. 최고다, 엄마. 잘 들을게, 딸. 고마워. 얘 아가, 저기 냉장고에 식혜 있는데 그것 좀 꺼내와라. 네, 아가씨 과일도 깎아드려요? 땡큐. 그럼 너무 고맙지. 비타민 충전 딱 필요했는데. 신우는 항상 새침한 느낌으로 집에만 오면 자기가 이번에 산 차 명품 같은 걸 자랑하고 남자들에게 어떤 대시가 들어왔는지를 끊임없이 늘어놓았어요. 처음에는 잘 들어주다가 그걸 듣고 있는 저도 현타가 오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그 남자는 너무너무 내 스타일이 아닌 거야. 그래서 바로 까버렸지 뭐. 연락도 몇 번 왔는데 완전 no. 내 스타일 절대 아님. 머리만 좋으면 뭐하냐. 사람이 매력이 없어서. 외제차 몰고 다니고 빌딩도 2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별로였어. 아, 그래요? 진짜 괴로우셨겠네요. 소개팅도 한두 번이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만 계속 나오면 그거 별로잖아요. 그치. 근데 언니는 뭐 그런 거 모르지 않아? 소개팅 많이 해봤었나? 우리 오빠랑 그냥 바로 결혼했던 거 아닌가? 얘는 뭐 그냥 우리 아들 잘 만나서 이런 고민도 없었지 뭐. 너 뭐 있었니? 예? 아니요, 없었죠. 아이고, 그러면 저도 좀 괴로워보고 올 것을 그랬네요. 지겨워서 견딜 수가 없고 맨날 본인 자랑하는 것도 눈꼴셔서 못 보겠더라고요. 참다 참다 못 견디겠어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아니, 근데 진심으로 너무 힘들어. 자랑 들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뭐야. 그리고 어머니도 은근히 나를 까신다니까. 아니, 내가 여보 만나서 편하게 시집을 왔다나 뭐라나.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고생 많았네. 진짜 힘들었겠다. 근데 걔 속빈 강정 같아서 내세울 게 없으니까 맨날 물질적인 걸로 들이미는 거야. 여보가 봐도 보이지? 자존감 낮을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응?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 걸 어떡해. 그러면 내가 따끔하게 말을 할게. 우리 와이프 앞에서 그런 말 이제 지양하라고. 듣는 사람 피곤하지 않겠냐고. 뭐 그렇게 말을 하면 내가 뭐가 돼. 절대 안 돼. 됐고 내가 알아서 잘 단도리 칠 테니까 걱정 마. 본인이 잘 이야기해보겠다고 했지만 말이 먹힐 리가 없죠. 시모는 그렇게 잘난 딸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여기고 아들보다 더한 훈장처럼 어딜 가나 말을 했어요. 저랑 시장에 갔을 때 물건을 사다가 말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고, 이거 사과가 맛나겠네. 그쵸? 한 봉지에 10,000원 사가세요. 달고 맛이 좋아요. 사과를 먹으면 피부가 좋아지나? 그쵸. 아무래도 비타민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항산화인가 그것도 된다더만. 그래? 아니, 나는 딸이 피부과 의사인데 어디 가서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 딸이 관리를 그렇게 신경을 써서 해주니까 어디 가서 피부 안 좋다는 소리는 또 안 듣거든. 어머나, 그래요? 아이고, 너무 자랑스럽겠네. 잘 키우셨어. 아니, 나는 그래서 저 멀리서부터 우리 예쁜 과일 가게 이모 피부를 보면서 우리 딸 병원에 오면 잘해줄 수 있는데 하고 생각하고 달려왔다니까. 지금도 젊어 보이는데 우리 똑똑한 딸이 관리해주면 얼마나 더 예뻐지시겠어. 아유, 고맙네요. 딸 잘 키우셨네. 그래. 그나저나 사과 사실 거예요? 사과 사야지, 사야지. 그나저나 요즘 새로 나온 시술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주름 피는데 좋다네.
시모는 어디서나 묻지도 않은 정보를 늘어놓았고 이날도 과일 가게 아주머니는 듣고 싶지도 않아 하는 눈치였는데 2, 30분을 혼자서 떠들고 사과 한 봉지를 사서 왔어요. 아우, 창피해. 아니, 뭐 대한민국에 의사가 딸하나요? 뭘 그렇게 자랑을 해야 돼 정말. 아우, 남사스러워. 너도 아가씨가 똑똑하고 잘 나가니까 좋지. 아, 예. 좋죠, 좋죠. 좋고 말고요. 별로 부럽지도 않고 자랑스럽지도 않았어요. 남이 듣기 싫어하는데 자랑을 계속하는데 진짜 좋지 않은 문화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별로 참견하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도가 지나쳐서 이제는 점점 저에 대한 화살이 되더라고요. 어머니, 이번 명절에 선물 사가려 하는데 집에 필요한 거 있으셔요? 아이고, 우리 딸이 다 사주고 난 뒤에 말을 하네. 너는 뭘 그렇게 한 발짝씩 느린 거냐? 눈치가 없는 건지 뭔지. 네? 아니, 명절 아직 2주나 남았잖아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미 소고기고 뭐고 다 사놓고 갔어. 부족한 건 상품권으로 사라고 주고 가더라. 아, 명절 때 또 와서 선물 들고 온대요. 이거는 뭐 며느리가 해야 하는 일을 딸이 하고 있으니 원. 아니, 이게 나한테 화낼 일이야? 아, 왜 이래 진짜 갈수록 정 떨어지게. 음식을 하나 만들어도 우리 딸이 했으면 더 맛있었을 거라고 하고 명절 때 마음 써서 선물이라도 사가면 우리 딸은 더 큰 걸로 해줬는데 이게 뭐냐며 타박을 주기 일쑤였죠. 그도 그럴 것이 신우는 매번 명품 베개 여러 가지 고가의 선물을 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나 너무 속상해. 아니, 잘해드려도 욕을 먹어야 되는 거야? 왜? 나 그러기 싫어 정말. 그러니까 엄마가 나이가 드시니까 그러는 건가? 이상해지시는 것 같아. 내가 조금 더 말을 해봐야겠다. 당신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 나도 좀 지치니까 약간 쉬어야 할 것 같아. 시댁에 가긴 가되 자주는 못 가.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알았어. 너무 수고했어. 얼른 들어가서 자. 시모는 우리 딸 공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떠받들었지만 주변에서는 신우를 좋게 평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친구의 아는 동생 중에 한 명이 우리 신우 피부과에서 일을 하다가 나왔는데 탈모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아니, 진짜 소문이 장난 아니라니까. 너희 신우 진짜 이 업계에서는 거의 독사라고 불린대. 독사? 뭐 독이라도 뿜는데? 아유, 공주님인 척은 다 하더니. 아니, 진짜라니까. 탈모 걸린 것만 봐도 모르겠냐? 1년에 갈아치우는 간호사만 10명 정도가 된다는데 거기 버티고 있는 애들도 페이가 세니까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거지. 아니었으면 벌써 병원 망했을 거다. 그니까 아니, 능력 좋은 거는 알겠다 이거야.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피해를 안 줘야지. 히스테리가 장난이 아니고 엘리트 의식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들을 까내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그 병원도 소문이 안 좋게 날 건데. 아, 원래 동네 장사가 한 방에 가는 거잖아. 누가 주의라도 줘야 하는데. 직원이 3개월을 못 버티고 나가도 눈도 깜빡 안 하는 의사라고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유명하대. 자기 손해지 뭐. 후회하면 바꾸겠지. 난 모르겠다. 아유,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 아, 그나저나 너 아이 계획은 어때? 잘 되고 있어? 아,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신우랑 시무 때문에 예민해서 더 그러는 것 같아. 아이고, 네가 고생이 많다. 신경 쓰지 마. 잘 안 되겠지만 언젠가는 드러나지 않겠냐? 지금은 너한테 난리치지만 후회할 날이 올 거다. 친구 말대로 언젠가 신우가 후회할 날이 올 것 같았지만 지금은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었어요. 저랑 남편은 임신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래도 순환이나 체력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운동들은 죄다 같이 했는데요. 최근에는 걷기 운동에 정착하여 서로 대화도 하고 차도 마시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었죠. 근데 당신이랑 이렇게 걸으면서 대화하고 커피도 마시니까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다. 그래? 기분 좋다. 우리 와이프 시원해져서. 아, 아이가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어. 다들 잘만 오던데. 왜 우리한테는 아직도 없는 거지? 병원 검사를 다시 받아봐야 할까? 그러자. 검사도 다시 받아보고.
그리고 마음도 더 느긋하게 먹어야 하나 봐. 하늘이 얼마나 선물 같은 아이를 주시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싶네. 그래, 그러겠지? 그렇게 믿자. 그래도 대화라도 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남편과 사이도 더 좋아지니까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항상 저에게 잘 될 거라고, 당신 탓은 아무것도 없고 본인이 더 노력하겠다고만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난임인 이유가 남편 쪽 문제가 더 클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알아보니까 당신만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남자 쪽도 해봐야 하는 검진이 있나 봐. 거래처 직원이 소개해 주더라고. 그래서 나도 조만간 병원에 좀 가보려고. 난임 원인이 남자한테 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던데. 그래? 내 생각엔 문제라기보다 타이밍 같은데. 당신이 그렇게까지 노력해 주겠다고 한다면 나는 고맙지. 번거로울 텐데. 에이, 우리 아이인데 당연히 해야지. 내가 예약 얼른 잡아서 해볼게. 남편은 그런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할 법도 한데 저에게 연신 미안하다고만 하면서 자기가 더 건강해지고 노력해 보겠다고 하니까 저도 덩달아 미안한 마음만 들었어요. 그래도 저런 남편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 정도 버티는 거지. 혼자였거나 다른 상황이었으면 절대 못했을 거야. 나한테는 천운 같은 사람이니까 잘 붙잡고 있어 봐야지.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은 초조했지만 남편이 저렇게 좋은 사람이니 나중에 입양이라도 해서 살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문제는 시댁에서 저를 보는 눈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거였어요.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난임이냐면서 마치 제가 병균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취급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어머니 무슨 일이셔요? 무슨 일이셔요? 예, 내가 뭐 못할 전화했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주말 아침에는 보통 전화를 잘 안 주시니까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 해서요. 무슨 일이야, 늘 있지. 너희 지금 아이 가지려고 노력은 계속 하고 있는 거니? 네, 병원도 주기적으로 다니고 운동도 하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저희 누구보다 절실한 거. 근데 왜 감감무소식이야? 이 정도면 사주를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궁합이 안 맞는 거 아니냐고.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궁합까지 나와야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아주 영한 무당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너희들 상극이라고 하더라. 네가 우리 아들 기를 다 뺏어 먹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 하기야 3년이나 안 됐으면 그렇게 볼만도 하지. 말이 좀 심하시네요. 거기 어디 무당이에요? 제가 찾아가서 따질 테니까 주소 좀 불러주세요. 아이고 됐다 됐고 너 내일 아침에 9시까지 내가 찍어준 한의원으로 당장 나와라. 알겠니? 그리고 다음 주에 굿도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아니 저 이미 양약 먹는 게 있어요. 뭘 또 약을 지으시려고 하세요. 참말 말고 나오라면 나와야지. 애가 진짜 또 고집을 부리네. 네가 먹는 그 약 먹고 뭐가 달라졌어? 이렇게 시어미 말을 안 들으니까 바뀌는 게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지. 여자가 목소리가 커서 좋을 게 뭐가 있어? 시끄럽고 내일 당장 아무 소리 말고 나와라. 알겠니? 끊는다. 시모는 막무가내로 나왔고 저는 다음 날 한의원에 가서 약을 지어왔답니다. 하나도 안 먹고 다 버려버렸지만 점점 날이 갈수록 대우가 달라지는 시댁의 태도에 화가 많이 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어요. 그쯤 신우는 다른 병원 의사와 연애를 하기 시작했고 상견례 소리가 막 나오더라고요. 신우도 시댁에 오면 연애사를 자랑하다가 저를 겨냥하는 말투로 눈으로 흘기면서 이야기를 하곤 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잘할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엄마, 나는 하나 확실한 건 애는 잘 낳을 것 같아. 고생하고 그러는 일 없을 거야? 당연하지. 네가 누구 딸인데 그런 문제가 있을 리가 없어. 산부인과 하는 내 친구가 내 몸매나 평소 습관만 봐도 아이가 잘 들어설 것 같대. 결혼 준비할 때 자기한테 오면 잘해주겠다고 하더라고. 요즘 사람들 다 임신 안 된다 어쩐다 말이 많아도 다 되는 법이야. 유난 떠는 게 더 이상한 거고 안 맞으면 헤어져야지. 엄마, 언니가 들으면 또 기분 안 좋겠어. 언니, 괜찮죠? 우리끼리 하는 말이니까 신경 쓰지 마요. 이런 식으로 저에게 꼽주듯이 말했어요.
너무 저급하고 무슨 사춘기 애들도 아니고 저렇게 말하는 게 싫어서 그냥 들은 채도 안 하고 앉아서 할 일만 했어요. 시모는 대답도 안 하냐고 호통을 쳤지만 눈도 안 마주쳤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명절이 찾아왔어요. 여러 음식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날도 비슷하게 저를 겨냥한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3시간 동안 밥을 먹으면서 저에게 일은 다 시키고 임신에 대한 이야기만 주구장창 했어요. 아니, 근데 정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저 정도면 아주 복합 검사를 해봐야겠어. 검사를 해도 똑같다니까. 뭐 나오는 게 없어요. 우리 아들은 건강한데 말이야. 아이, 그러면은 뭐 누구한테 문제가 있다는 말이야? 누구긴 누구야. 보면 몰라고 뭐. 역시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니까. 남편은 산부인과에 들릴 일이 있어서 뒤늦게 시댁에 오고 있었는데요. 저는 문자로 지금 너무 괴로우니까 빨리 와달라고 했고 남편은 서둘러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조금 있으니 도착을 했고 저를 둘러싸고 시댁 어른들이 한마디씩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더니 바로 저를 끌고 차로 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좋은 마음으로 와 있는 사람한테 꼭 이렇게들 하셔야겠어요?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왜들 그러세요, 정말? 오빠, 뭘 그렇게 열을 내? 하루 이틀 이야기도 아니고 집에 오면 당연히 어른들이 그런 거 궁금해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그 정도도 못 버티면 어떻게 시댁 생활을 하나? 안 그래요, 언니? 아들아, 내가 뭐 못할 말 했니? 네가 아이를 낳아줘야지 후대가 이어지지. 우리가 그냥 한 말이 아니니까 새겨 듣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는 말고. 그렇잖아. 집안의 어른으로서 걱정하는 게 당연한데 너는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니? 그래도 저 사람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둘 다 힘들어져요. 저희 가정에 절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시댁 식구들은 자기네들끼리 웃으면서 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길래 인사도 안 하고 나와버렸어요.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환영받는 존재가 아닌 것 같았죠. 예, 너무 마음 상하지 마라. 다음에 또 보자. 그때는 애 데리고 오고. 아이고, 고모. 그러다가 집에 다시 못 올까봐 겁나네요. 그냥 다음에 보면 되지. 그쵸? 남편도 이건 좀 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차에 타서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미안해. 그런 곤란한 처지인진 몰랐어. 내가 더 잘할게. 너한테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나도 느끼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모르는 것 같다. 정말 미안. 아니야. 의도한 게 아니잖아. 그리고 3년간 아이가 안 생기면 그렇게 반응하실 만하지. 나도 이해가 돼. 너무 신경 쓰지 마. 아무 잘못도 없는 남편이 곤란해하는 걸 보니까 그냥 넘어가야겠다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신우의 태도에 대해서는 한번 손을 봐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시모에게 연락이 왔어요. 사실 받기 싫었는데 또 더 난리를 칠까봐 하는 수 없이 답을 했죠. 그런데 시댁에서 갑자기 상견례 축하 파티를 한다면서 와서 음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상견례 축하 파티는 또 뭐예요? 그리고 시켜서 먹으면 되지 뭘 또 하는 거예요? 저도 일정이 있고 몸도 안 좋은데 음식까지 어떻게 해요? 그 많은 걸. 아니,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이 정도도 안 하고 며느리 노릇을 한다고 그러냐? 아이고, 상전 납셨다 그래. 저번 이후로 저 시댁 가고 싶지도 않아졌어요. 가족같이 생각도 안 하시면서 일할 것만 있으면 부르시는 것도 싫고요. 아이, 참나. 이분 살아가지고. 그게 뭐 상처야. 그리고 일이 있을 때 돕는 게 며느리가 해야 하는 도리니까 그렇지. 너는 도리도 안 하려고 하니? 그러면 우리 아들 데리고 왜 사니 도대체? 시모는 온갖 말을 쏟아내면서 그냥 와서 좀 도와달라고 막무가내로 말을 하더라고요. 네가 안 온다면 어쩔 수 없지. 그냥 아들 불러다가 다 시켜야지 어떻게 하겠냐. 퇴근이고 뭐고 중간에 나오라고 지금 전화를 해야겠다. 요새 집에 할 일도 많은데 내가 그냥 넘어갔더니 이게 아주 시댁을 물로 보내. 시모가 죽기보다 싫었지만 남편이 또 곤란해할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알겠다고 전화를 끊어버리고 퇴근 후에 가서 조금 도왔어요. 아니, 자기네 딸 상견례 파티를 왜 나한테 하라는 거야? 뭔 또 상견례를 파티까지 해. 그냥 식당에서 밥 먹고 끝내면 되지.
뭔 또 자랑을 늘어놓으려고. 아휴, 듣기도 싫다 정말. 음식을 하고 있으니까 신우랑 신우 남편이 선물을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상대 남편은 훤칠하니 잘생겼고 내과 의사라고 했어요. 집안은 다들 의사 부부가 탄생할 거라는 기대감에 부풀어서 있는 것 같았죠. 엄마, 나왔어요. 소고기 좀 사왔어. 아이고, 우리 의사부부 오셨네, 그래. 오는 길이 많이 막힐 텐데 장소방 괜찮아요? 예, 괜찮았습니다. 어머니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얼른 식사하시죠. 저희가 많이 늦었죠? 아이고, 뭘 늦어. 아유, 얼른 앉아요. 처음 뵙네요. 고모 되는 사람이에요. 아, 예, 반갑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유, 앉아서 인사하시고 천장 안 무너지니까. 얘야, 밥 좀 내와라. 저는 간단히 눈인사만 하고 식사를 차리려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신우가 이것저것 가져온 걸 풀면서 자랑을 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빨리 가기나 해야겠다 싶어서 얼른 차릴 거 차리고 가자는 마음이었는데요. 갑자기 신우가 주방으로 오더니 우리 남편 어떠냐고 묻는 거예요. 네? 아,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저한테 뭐 조언 받으실 거 아니잖아요. 말 섭하게 하네. 아니, 같은 집안 사람 될 건데 어떠냐 이 말이죠. 네, 좋으신 분 같네요. 선하고. 그쵸? 딱 봐도 좋은 사람이죠. 누가 골랐는데. 머리가 어릴 적부터 좋았고 건강했다네요. 그래서 아이를 빨리 낳으면 좋겠다고 대화하고 있어요. 신우가 저에게 의견을 물어본 게 마지막 말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았어요. 아이 이야기를 굳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때는 핀트가 나가버려서 손을 좀 봐줘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가씨, 방금 그 말 무슨 의도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의도냐니요. 오빠네가 아이를 못 가지니까 엄마가 근심이 크잖아요. 우리라도 좀 잘해드려야지. 뭐라고요? 아,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건강한 아이 낳겠다는 말이죠. 언니도 부담 덜고 좋지 않아요? 음식 주세요. 째려보지 말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 손에 들려있는 음식을 쏙 뺏어갔어요. 그리고 나가다가 잠깐 멈춰서 뒤를 돌아서는 한마디 던지더라고요. 근데 언니는 그래도 어릴 때 공부보다는 이런 살림 관련 일들을 더 많이 해서 커리어보다는 집안일에 더 전념하는 게 낫지 않아요? 괜히 직장 푼돈 버느라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나은 것 같은데 혹시 그것 때문에 난임은 아닌지 싶네요. 웃으며 약 올리고 가더라고요. 아무리 남편의 동생이라 하더라도 무례함의 끝판왕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머리채를 잡아버리고 싶은 마음에 앞치마를 벗어버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신우에게 지금 뭐라고 했냐면서 당장 서라고 했더니 들은 채도 안 하고 가길래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던져버렸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보자 하니까 이제 칸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나? 뭐? 이게? 너 이리 안 와? 주방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려고 하던 찰나 퇴근한 남편이 저를 보러 들어왔고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하며 와서 말렸어요. 아니, 언니가 나를 잡아먹어버리려고 하잖아. 그래서 무서워서 피하려고 했지. 아이 이야기만 하면 저런다니까. 남편은 제 얼굴을 보고 상황을 안다는 듯이 토닥이고는 신우를 불러다가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제는 좀 말을 해야겠다. 너 언니한테 그게 말버릇이 뭐야? 지금 네 세상이라 이거야? 우리 부부가 얼마나 그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알면서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역시 남편은 끝까지 제 편이더라고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런데 신우는 비웃으면서 더 대드는 거예요. 아니, 동생보다 와이프 편을 든다고? 어이가 없네. 오빠도 정신 차려. 아이도 못 낳는데 이런 말 듣는 게 뭐 어때서? 더한 말도 들어야지. 진짜 우리 집에 시집 온 게 천만다행이라 생각해야 된다. 신우는 이런 말을 남기고 나가면서 웃는 얼굴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실에 앉아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행동하고 있었죠. 남편은 저에게 와서 사과를 하고 우리 조금만 참고 빨리 나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눈도 안 마주치고 자리에 앉아서 얼굴을 구기고 있었죠.
그래도 집안 분위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따뜻한 가족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달까? 제가 딱 이런 집에 장가 오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봐주니까 고맙네. 아유, 창서방이 들어오면 더 좋아질 거야. 아무리 집안 분위기가 좋아도 대접받는 사람도 애티튜드가 갖춰져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대단한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초라해지는 것 같아요. 응?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대접? 아, 언니, 우리 집은 그래도 양반이지 않아요? 온갖 핸디캡 다 봐주는데. 그죠? 대접받는 느낌이죠? 신우가 너무 기어오르니까 오늘 새로운 신랑 앞에서 치고받고 하는 걸 보여줘야겠다 싶었어요. 저도 더 이상 못 참겠어서 맞받아치기 시작했죠. 그쵸.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약점 잡아서 사람 깔아뭉개는 걸 잘하죠. 봐주긴 하는데 춤을 못 쉬게 하니까 뭐 살아남을 사람이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야 악으로 버티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겠죠? 아가씨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들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밥을 떠먹었더니 다들 정적이 되어버렸어요. 신우는 깜짝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고 시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울그락불그락해졌어요. 예,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조용히 밥이나 먹지 분위기 깨지 말고. 저를 째려보며 이를 악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왜요? 따님은 저한테 막말해도 되고 저는 안 되고요? 뭐 못할 말 했나요? 아님 너무 팩트라서 당황하셨나? 그러니까 신우가 와인을 한 잔 들이키더니 작심한 듯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원래 뭐가 없는 사람들이 요구를 많이 해요. 말도 안 되는 요구들. 돈 없는 사람들이 나라에 돈 내놓으라고 시위하는 것처럼 우리 병원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 근데 나는 진짜 아니라고 보거든 그거. 그래서 시집가면 시댁에 잘하려고 아이도 빨리 낳고 며느리로서 해야 하는 의무는 다 하고 합당한 대접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쵸? 언니 어떻게 생각해요? 신우의 예비 남편은 분위기가 싸해진 걸 알았는지 잠깐 전화 좀 받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갔고 남편은 참고 있던 분노를 터뜨렸어요. 진짜 왜 이래 다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람 앞에 앉혀놓고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꼽주기를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너는 아까 오빠가 그렇게 말을 했으면 그만해야지. 뭘 또 그렇게 언니한테 되들어. 진짜 한번 해보자는 거야? 너 이렇게 바닥이야? 아, 아니 얘가 왜 이래? 우리가 뭘 꼽을 줬다고. 그냥 대화가 오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치? 다들 괜찮지 않니? 아니, 엄마 가만 있어봐. 아주 안 되겠어 이거. 오빠 진짜 정신 좀 차려. 누가 누구 편을 지금 드는 거야? 정신 차려. 와이프는 이혼하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피가 섞인 혈육이야. 그리고 우리가 못할 만한 게 아니잖아. 진짜 화를 내야 하는 거는 와이프한테지 않아? 오빠도 아이 가지고 싶어 했잖아. 벌써 3년이면 거의 이제 불가능한 거 아닌가? 그래. 아유, 네가 우선순위가 지금 바뀐 것 같다. 아무리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지. 저는 진짜 해도 말이 너무 심하다 생각해서 끝내자 마음 먹고 일어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헐, 그만하지. 선 넘지 마. 너 나이도 어린 게 맨날 어따 대고 기어올라. 그리고요, 저도 건강한 몸이고 지금 노력하는 중이에요. 책임이 있다면 우리 둘 다에게 있는데 왜 그렇게 편향적으로 말을 하셔요? 많이 배우면 뭐해? 이런 걸 보면 너무 무식한데. 뭐? 야, 너 말 다 했어? 여자가 그래도 90% 이상 책임이지. 너는 지금 시댁에서 밥을 먹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야. 옛날 같았으면 짐 다 뺏겨서 쫓겨날 판이야. 쫓아내세요 그럼. 두려울 것 없어요. 제가 남편 생각해서 남아있었던 거지 시댁 식구들이 좋아서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래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소원이네요. 이러면서 막 날뛰는데 갑자기 남편이 일어나더니 가방에서 무슨 종이를 꺼내는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다들. 다들 당황해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번에 산부인과 다녀와서 검사한 결과지를 척 꺼냈어요. 이거 보고 이야기하세요. 다들 창피한 줄 아시고 이 사람 잘못 없어요. 얘가 무슨 소리야. 친구도 이렇게 딱 있는데 뭐가 말이 그렇게 많어.
시모는 바로 가져다가 열어보면서 눈으로 글씨를 크게 읽었어요. 검사자 김명민, 소견 귀하는 현재 난임 위험군으로. 남편은 그때 울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 잘못 아니라고요. 내가 사실 거의 불임에 가까운 상태고 그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생기지 않았던 이유는 나 때문이라고요.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고생하는 거지 우리가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사람 때문에 살고 있는 거라고요. 오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어디 병원에서 뗀 거야? 이거 어디 병원이야? 별 돌팔이 같은 곳 아니야. 우리 지역 의사들은 내가 다 아니까 전화해 볼게. 네가 뭔데 판단이야? 너 인간적인 예의 좀 갖춰라. 이건 정말 아니야. 시모는 사색이 되어서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분노의 찬 목소리로 계속 소리쳤어요. 앞으로 더 이상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유전적인 거라서 너한테도 문제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너도 까불지 말고 빨리 언니한테 사과해. 뭘 사과를 해? 이 검사가 잘못된 거라고. 무슨 유전자가 있다는 거야. 서로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있을 때 그때 마침 신우의 예비 신랑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신우가 너무 당황했는지 갑자기 일어나면서 예비 신랑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고 내가 다 설명하겠다면서 집 문을 닫더라고요. 집안은 얼음장처럼 변했고 남편은 저를 끌고 나왔어요. 야, 너 다시 들어와. 다시 들어와서 다시 설명해. 이거 검사가 잘못된 거잖아. 어머니, 말 조심하세요. 이렇게까지 증명이 되었는데 아직도 저를 원망하고 싶으세요? 하늘이 천벌 내리기 전에 그만하시라고요. 뭐?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차에 타서 남편은 저에게 연신 사과를 했어요. 나도 이걸 이틀 전에 들었어. 미리 검사를 했어야 하는데 괜히 당신을 괴롭게 하는 일만 있었어. 아니야. 당신 마음고생이 심했겠네. 나한테는 말을 했어야지. 그래도 너무 미안하기도 했고 나 스스로도 충격이 좀 컸어. 그냥 타이밍이 안 맞았을 뿐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직접적인 문제가 나한테 있다는 게 너무 무거운 사실이었어. 괜찮아. 우리라도 잘 지내자. 당신이 내 편인 것만으로도 괜찮아. 그 뒤로 신우는 파혼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그 소리를 다 들었고 꼬치꼬치 사연을 캐물었나 봐요. 상대 측 집안이 아이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비 신랑도 신우 조건 보고 결혼하는 거였는데 찝찝하다고 했대요. 시댁에서는 신우 가족도 불임이면 그 여자도 그렇지 않겠냐고요. 아니,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난 이상이 없다니까? 전 그러면 검사를 하면 되잖아. 아니, 그럴 필요 없어. 귀찮게 굳이. 널린 게 여자인데 왜 도대체 너 같은 애랑 결혼해야겠어? 그냥 여기서 잘 정리하자. 생각보다 계산적인 사람이라서 상처를 엄청 주고 가버렸대요. 신우는 일주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서 울기만 하고 시모도 침울해져 있었죠. 아니, 근데 거기 병원도 운영을 안 하던데 네 신우 멘탈이 완전 나간 거 아니냐? 그러겠지. 본인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차이다니. 자존심에 허락을 하겠니? 사필기정이지. 그래. 근데 진짜 궁금하다. 검사를 안 해봤대? 실제로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검사를 해보니까 신우도 거의 불임에 가까운 난임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대요. 신우는 산부인과가 떠나가라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자기 어려움이 되어봐야 자기가 했던 행동이 얼마나 못난 건지 알 수 있겠지. 너무했어 정말. 그래도 이제라도 반성을 하면 다행이지. 나는 지금도 사실을 부정하고 있을까봐 걱정이 많이 된다니까. 아니 그리고 이거 지금 이 바닥에 소문이 쫙 난 것 같던데. 그 의사 망한 거 다 알고 있고 상처받았던 간호사들이 모여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더라고. 진짜로 엎친 데 덮친 격이지. 병원 간호사들 사이에서 악덕 원장에 대한 소문이 났고 다시 재계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친구의 아는 동생도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 고소해했다고 하고 곧 법원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뒤로 시댁과는 연을 끊고 가지 않았는데요.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다 보니까 몸 상태가 급격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운이 좋게 임신이 되었어요. 여보, 나와서 이것 좀 봐. 뭔데? 어? 이게 뭐야? 정말이야? 방금 한 거야? 몸이 좀 달라서 해봤는데 아이가 생긴 것 같아. 정말? 당장 병원 가보자, 얼른. 그래, 바로 가보자. 이미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정말 천운으로 아이가 생긴 것이죠. 시댁과 연을 끊은 지 몇 주 안 되어서 바로 아이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건강하고 몸 관리만 잘하면 될 거라고 의사도 말을 해줬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분이 불임은 아니고 난임 유전자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운이 좋게 된 거네요. 하늘이 주신 아이네요. 저까지 다 기분이 좋네요. 남편과 저는 너무 기쁘게 병원을 나오고 있었어요. 그동안 받은 서름이 다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우연히도 마침 딱 신우를 마주쳤는데요. 살이 홀쭉하게 빠진 몰골로 시모와 어딘가로 걸어가더라고요. 다들 어디 가는 길이에요? 어디 다녀오냐며 물어보니 시모랑 같이 밥 먹으러 나오는 길이라고 했어요. 참나, 그렇게 집을 나가더니 너희는 싱글벙글거리고 다니니? 엄마, 우리 임신했어요. 남편은 둘에게 우리 임신했다고 말을 했고 둘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신우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가슴을 쳤는데 남편은 임신에 대한 소견서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했죠. 어머니, 그렇게 원하시던 손자예요. 제가 10달 동안 잘 품어서 어머니 댁으로 데리고 갈게요. 어머니 소원이셨죠? 이리 내봐. 뭐? 어떻게 임신이 될 수 있어? 이게 진짜냐? 정말이냐? 네, 저 문제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가씨도 기쁘시죠? 지금 누구 놀려요? 나는 인생 이렇게 망가지는데 누구 놀리냐고요. 신우는 눈이 돌아서 저에게 달려들려고 했고 그 앞을 남편이 막아섰어요. 야, 그만해. 너 너무 취해 지금. 앞으로 우리 가정은 우리 방식대로 지킬 테니까 더 이상 간섭하지 마. 그리고 너 언니한테 사과해. 어머니도 이제 저희 와이프한테 잘해주세요. 다들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남편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단호한 태도로 따끔하게 말을 했고 다들 아무 말도 못하고 저희를 보고만 있었죠. 신우는 소견서를 다시 가져가더니 자세히 보고는 멍해져 있었죠. 저는 신우에게 가까이 가서 귀에다 대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마음을 굳게 써야지. 하늘도 공평하다. 그치? 너 나이도 어린 게 까불지 말고 조용히 살아. 앞으로는 존대 꼬박꼬박하고. 알았니?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신우는 저를 보고 눈물이 고였고 부들대면서 소견서를 꽉 쥐고 있었죠. 시모는 저를 말리고 싶은 마음도 없이 가만히 서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유유히 그 자리를 떴는데요. 그 다음부터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여주더라고요. 아가, 내가 미안했다. 너한테 너무 모질게 한 것 같구나. 몸은 좀 괜찮니? 어머니, 이제 와서요?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는 않아서요. 나중에 제가 연락드릴 때 봬요. 그래, 이 미련한 사람 용서해주라. 미안하다. 시모는 그 뒤로 조용히 살았고 2주에 한 번씩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저희 집 문 앞에 두고만 갔어요. 남편에게 항상 저의 소식을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들리는 소문에는 신우는 재개를 하고자 다시 직원들을 뽑았대요. 그런데 너무 안 좋게 이야기가 돌아서 병원에서 일하고자 하는 간호사가 없고 손님들도 평을 듣고 더 이상 오지 않아서 폐업을 했대요. 시모와 함께 집에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모랑 신우랑 싸워서 맨날 남편한테 전화가 오는 것 같긴 했어요. 저는 시댁에 갈 일도 신경을 쓸 일도 없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지기는 하는데요. 남편도 이제 전화를 꺼놓거나 답장을 안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괜찮아? 둘이 싸우면 크게 다투지 않을까? 알아서 하겠지. 나중에 얼굴 보고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야. 한두 번 가졌더니 나한테 서로 자기 편 들어달라고 하길래 조금 거리를 두려고. 몇십 년을 같이 살아왔는데 알아서 풀어야지. 나는 이제 빠질 거야. 요즘은 딸이랑 엄마가 사이가 안 좋은 집도 많다는데
저희 시댁이 딱 그렇게 되어버린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 말대로 불편하면 서로 화해하겠죠. 저희 둘은 이제 과거 어두웠던 마음을 청산하고 아주 평화롭게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곧 있으면 나올 우리 복덩이를 잘 키우려고 여러 물건도 사고 남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산책도 꾸준히 하면서 건강 관리도 잘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우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주변 시댁의 말에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남편과 함께 더 힘내서 가정을 잘 지켜보시기 바라요. 중요한 건 서로를 믿어주는 태도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